안녕하세요. 오늘이 6월 25일이죠. 네. 출근해서 이래 보니까 6월 25일이더라고요. 네. 어, 저는, 오늘 그래서 6.25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웃기는 적의 물이 쫓고 차 원수의 하나까지 서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도리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에 원한을 부르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차 저 하나에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종이는 이기는 거 이기고야 마는 거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차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제가 또 들어보고 싶은 노래는요 같이 불러보고 싶은 노래는요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잘 살아보세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수동산 어여쁜 나라 뒷마음으로 바꾸어가며 부지런한 살림 재미로 살려 우리 영화도 봅시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일을 해보세 일을 해보세 일을 해보세 우리도 한번 일을 해보세 우리도 한번 일을 해보세 태양너머에 잘 사는 나라 하늘 아침에 이루어졌나 뒷뜰을 모아 햇살이 가면 우리의 어디가 뭐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뛰어가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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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한번 뛰어가보세 우리도 한번 뛰어가보세 이끌고 싶은 나라의 정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예. 자기암시 공식 하겠습니다. 예.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설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이 공식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던 자연의 법칙이 들어있다.
자연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그 법칙을 심리학자들은 자기암시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이 법칙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만약 건설적으로 사용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작용한다는 점이다. 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걸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로 하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김승우 회장님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어제 읽었던 부분 중에서요. 행복과 건강, 기쁨은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내적인 자각의 결과다. 내가 생각을 옳게 쓰면 나는 생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을 옳지 못하게 쓰면 생각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선인이 되거나 악인이 되는 것도 모두 이 생각의 쓰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결정되는 것이다. 사실은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고 생각의 비밀이다. 이것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법칙인 인과의 법칙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우주를 품에 안는다. 네네. 생각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 읽었던 부분인데요. 우주의 가장 큰 힘은 생각의 힘이다. 우주의 가장 큰 힘은 생각의 힘이다. 네. 결국 사랑이면 물이 동물 그룹에서 나고는 죽음이다. 물이 동물의 그룹에서 나고는 곧 죽음이다. 특정 행동이 위협으로 간주돼 공격받거나 지속적인 냉대와 따돌림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다. 이런 일은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가장 자유주의자로 불려지길 바라는 할리 데이비슨 바이커들조차 무리지어 돌아다닌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조직에서 이탈되는 순간 죽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앞두게 된다.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때때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기만 해도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합리화하며 조직 안에 정착하고 안주하기 위해 불합리와 부조리를 수용하며 살아간다. 두렵기 때문이다. 바로 이 두려움이 인간을 움직인다. 30년 넘게 아침잠을 참고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해고는 사회에서의 이탈을 말한다. 그 두려움이 원하지 않는 회식에 참여시키고 존경하지 않는 상사를 존경하게 만들고 고객의 무례함을 참고 견디게 한다.
두려움은 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공포에서 오기에 순응하고 따르며 복종하게 된다. 아직도 많은 국가들에서는 두려움을 국가 통치의 기술로 사용한다. 종교 역시 지옥 등의 공포를 팔고 있다. 회사 역시 노조에게는 공멸이란 공포를, 개인에게는 해고란 공포를 경영 기술로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낙오되면 죽는다는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다.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사랑이다. 두려움이 스스로를 위한 이기심의 표상이라면 사랑은 남을 위한 이타심의 표상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 남에 대한 사랑의 발현은 오히려 두려움을 이겨낸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나를 바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가족을 버리거나 죽을 병에 걸린 어린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부모는 수도 없다. 사회의 대의 명분을 위해 인생 전체를 버릴 사람도 많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들도 수없이 많다. 사람은 남을 위해 일할 때 더 위대해진다. 사랑이란 외투를 입으면 두려움은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용기가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 두려움은 실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사실 두려움이란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용기를 가지면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람들은 사랑하다 헤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꿈에서 추락할까봐 두려워하며 비난과 조롱에 휩싸일까 두려워한다. 이 모두는 사랑과 용기만 있으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 사는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죽는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에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두려움을 버리지 못한다면 두려움과 맞설 용기를 키우면 된다. 성공하면 추억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경험이 될 뿐이다. 성공하면 추억이 되고 실패하면 경험이 될 뿐이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 실패하는 것이다. 또한 사랑이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다. 사랑은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어 낼 수 있고 두려움과 공포를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다. 두려움이 해결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짓는 것은 두려움의 무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넘어서느냐는 점이다. 때때로 두려움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늠하게 하지만 반면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준다. 깊은 공포나 두려움은 무지가 만든 결과다. 언어가 발전되고 난 뒤 인간 사회에 가장 빨리 나타난 것이 공포다. 질병, 죽음 후의 미래, 어머니의 부재, 불가항력 자연현상 같은 것들이다. 이 공포는 직접 보지 않고도 언어로 전염이 가능해 확장된다. 그러나 인간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자연에 대한 물리적 이해가 더해지면 많은 두려움이 이해할 수 있는 두려움, 받아들일 수 있는 두려움으로 순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것은 외로움과 차별과 낙오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공포는 사랑만이 이길 수 있게 한다.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 친구 부부들과 함께 캠핑을 간 적이 있다. 차에서 내려 한창 텐트 자리를 보는 중이었는데 함께 간 어느 부부의 6살짜리 딸아이가 그대로 폭포 웅덩이에 빠져버렸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물 소용돌이가 얼마나 센지 내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새도 없이 물속에 뛰어들었다. 아이의 발을 잡고 그제야 생각했다. 아이를 안고 수영을 할 수 없다. 웅덩이 바닥까지 함께 가라앉으면 발로 바닥을 박차고 솟구쳐 그 힘으로 아이를 웅덩이 끝으로 올려놓아야겠다. 나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결국 사랑의 힘을 믿는다면 결코 공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을 잡으러 다닌다. 그것을 다스릴 줄 알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마음속의 모든 나약함은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데 이런 마음은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진정 사랑하고 누군가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면 마음은 용기를 갖게 되고 공포나 두려움보다 크게 자라나 힘을 지닌다. 긍정적 사고는 이를 더더욱 굳게 하며 마음을 지탱시켜준다. 두려움을 다스릴 줄 알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자신감이 가득하고 걸음이 꼿꼿하며 생각과 말에 힘이 생긴다. 두려움이 다시 몰려오더라도 사랑의 힘을 믿고 당당하면 언제든 두려움과 공포를 발 아래 둘 수 있다. 매일매일 성실함과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 사랑과 용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 선함의 힘. 선함의 힘.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극히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일이다. 남을 위해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하는 일의 가장 큰 수혜자는 본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친절이 즉각적인 대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자리를 양보했더니 인사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길에서 사람을 태웠더니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많다고 선행을 베푸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선행 중에서도 가장 큰 대가로 돌아오는 건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경우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을 베풀면 그 선이 왜곡되지 않는다. 또한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선행은 그 자체로 내면에 강한 자긍심을 만든다. 더구나 이렇게 선행을 계속하면 언젠가 누군가 자신이 받은 선행의 몇 배, 몇십 배를 한 번에 되갚는 경우가 생겨 그동안 누락됐던 보답까지 충분히 받게 된다. 간혹 내게 많은 경비를 쓰며 2주에 한 번씩 한국을 오면서까지 사업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나는 어느 강연장 혹은 모임에서 꿈이 명확하고 열정적인 젊은 친구를 만나면 시계를 풀어준다. 그리고 그 꿈을 모두 이룬 뒤 본인 같은 후배를 만나면 전해주라 당부를 한다. 별거 아닐지 모를 이런 작은 격려와 친절이 그가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 확장되어 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건 사회 효용 비용에서 어마어마한 이득이다. 이는 결국 내 자식들 혹은 그 자녀들이 이익을 보는 일이다. 하찮고 가벼운 친절이란 없다.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일, 산책로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일, 발을 동동 구르며 들어온 사람에게 화장실을 먼저 양보하는 일, 물건을 사고 나서나 세탁소에서 계산하고 나오며 고맙다고 말하는 것. 물건을 사고 나서나 세탁소에서 계산하고 나오며 고맙다고 말하는 것, 잘 먹었습니다 라고 크게 인사하고 식당을 나서는 일, 편의점 직원에게 인사해 주는 일. 이런 모든 행동은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 무한 확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새벽 기도가 아무리 마음을 위로해 준다 한들 그날 아침에 받은 이웃의 따뜻한 인사를 넘어서지 못한다. 기도는 미래고 이웃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법정 스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라고 말씀하시며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이 지구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셨다. 친절한 행동과 진심을 담은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세상의 변화의 가장 큰 혜택을 내가 받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 내게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인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은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멋진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은 아무리 멋진 옷과 멋진 얼굴을 가졌더라도 우아함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예쁜 것을 알아 누구에게나 도도해져 목소리가 느려진 여자들을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 거만해져서 어깨와 목이 뒤로 가고 턱이 내려앉은 남자들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며 설령 다시 본다 해도 처음과 달리 아름답지도 멋지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단정한 차림에 친절한 사람이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근사한 품위를 지닌 사람이다. 품위야말로 최고의 패션 감각이다. 간혹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친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친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존감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보이기 위한 마음이고요.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 자존심, 자존감. 억지로라도 친절을 베풀다 보면 자존감이 살아나고 내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절로 사람이 품이 있어지고 주변에 좋은 상황들이 연이어 생겨난다. 책은담에 이르길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만물을 따뜻하게 기르는 것과 같으니 모든 것이 이를 만나면 살아나고 생각이 각박하고 냉혹한 사람은 삭북의 한 설이 모든 것을 얼게 함과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곧 죽게 된다라고 가르친다. 생각이 각박하고 냉혹한 사람은 삭북의 한 설이 모든 것을 얼게 함과 같아서 만물이 이를 만나면 곧 죽게 된다.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은 봄바람이 만물을 따뜻하게 기르는 것과 같으니 모든 것이 이를 만나면 살아난다. 예, 살아난다. 생각이 너그럽고 두터운 사람이 됩시다. 네. 그러므로 친절한 사람 주위에는 좋은 일과 좋은 인연이 모이게 되어 이타적 행위가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된다. 특히 가진 자, 이긴 자, 높이 올라선 자들의 친절은 그 효과가 더 넓고 크다. 이들의 친절에는 의도가 없기에 관용이 되며 선의가 그대로 묻어나서 그 향이 깊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베푸는 관용은 원한을 덕으로 갚은 것이기에 적이 진심으로 항복하게 만들며 평화 시에 베푸는 선의야말로 진정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가진 자, 이긴 자, 높은 사람은 더더욱 친절과 관용과 선함을 유지해야 하고 그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더더욱 가진 자, 이긴 자, 높은 사람의 위치에 존속하게 만들어준다. 어느 누구도 누가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기업 대표나 그의 2세, 3세 자녀들이 재산이 많다고 존경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사회에 책임을 보이고 선한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존경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동정이나 관용에 기대어야 하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다. 친절은 베푸는 것으로 얻는 것들 중에 최고의 제품이다. 나의 장점으로 남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고 내가 보낸 친절에 보답이 충분치 못하다고 미워하지 말고 골목에서 먼저 가도록 길을 내어주고 남의 흉한 일을 말하지 않고 문을 잡아주고 상대가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커피 살 때 한 잔 더 사고 자동차 카펫을 털어주고 무거운 것은 함께 들어주고 식당 직원들에게 고마워하고 우는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탄 아이 엄마에게 눈치 주지 말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의 모든 행동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마음을 자극하는 가장 유혹적인 감정은 진심에서 나오는 친절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언제나 그것에 굴복한다. 당신이 누구에게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방법은 친절, 배려, 관용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 나는 분명 이것으로 여러분의 평생 행복을 보장한다. 예, 보장한다. 오늘은 거시기 6월 25일이죠. 예, 오늘 화요일이고요.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